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보루입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불긋불긋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한편으론 지금보다 더 저렴할 때 한 주라도 더 모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 6만원일 땐 5만원을 기다리고 5만원일 땐 4만원을 기다리던 분들이 제 주변에도 은근히 꽤 많았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 한 구독자분께서 메일이 왔는데요. 저렴할 때 주식을 못 모았던 이유가 그 당시에 슬럼프가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내리던 오르던 신경도 안 쓰이기 시작하더니 역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구나. 난 이렇게 살다가 하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낙담을 하신 것 같은데 물타기도 안 하고 그냥 방관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만 했었죠. 충분히 낙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보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가 깨 부수고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은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영상을 혹시나 보고 계시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슬럼프라는 거요. 실제로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결과가 내 눈에 당장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노력도 안 하면서 단순히 어떤 게 하기 싫어서 슬럼프가 왔다고 표현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건 슬럼프가 아니죠. 원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피드백이 돌아오는 게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것처럼 한 달마다 매달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장기 투자를 중도에 포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슬럼프라고 느끼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구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간 꾸준히 노력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슬럼프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거고요. 노력을 해왔다는 증거가 지금 그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귀찮아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럼프? 당연히 올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오히려 열심히 투자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발전이 있으시니까 그 슬럼프라는 게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좀 길게 다녀오셨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출장을 얼마나 오래 다녀왔나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2014년도쯤에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처음 삼성전자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에 이번 출장이 가장 길었던 해외 출장 기간이더라고요. 출장 기간이 길었던 만큼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용 회장님 출장은요, 좀 의미가 있는 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길게 다녀오셨거든요. 마침 주가도 열심히 오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출장에서 이재용 회장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이 젠슨왕 CEO부터 해가지고 AI나 바이오, 그리고 전장용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통신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사업이다 라고 볼만한 그런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일 주목해 볼 만한 게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형님과의 만남인 것 같은데, 사실 전 세계의 파운드리 하면 떠오르는 기업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TSMC와 삼성전자죠. 대단한 1등이고 못난 2등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1등에 대단한 2등인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단한 걸 TSMC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비율로만 나눠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약 70%가 파운드리, 이 TSMC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이제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쫓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점유율 차이로 보면 TSMC가 거의 독점이다 할 정도로 1등인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1등, 대단한 2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TSMC의 점유율이 높더라도 결국 파운드리 산업은 계속 지금 전기차, AI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계속 커지게 될 겁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건 꼭 1등 뿐만이 아니라 2등에게도 성장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다는 뜻이니까요, 시장이 커지면. 그래서
요즘 엔비디아 보면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환경, 경기 침체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보면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이런 멘트를 우리에게 날려왔잖아요. 독점이 되어가고 있는 TSMC한테 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삼성전자와 인텔에게 이제 협력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보내왔잖아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요, 와, 저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삼성전자의 목표는 뭐예요? TSMC의 이 파운드리 지분을 야금야금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대대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계속 커가니까. 삼성 주주 입장에선 장기적인 관점으로 뭔가 큰 희망이 보이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비디아의 회장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TSMC는 애플 편의만 봐주고 애플이 항상 먼저고 자기들은 다 뒷전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TSMC가 더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분명 애플 빼고는 회사마다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TSMC가 너무 거대한 갑이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이 고객인데도 불구하고요. 꼭 엔비디아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TSMC가 가격 올려달라 이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플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TSMC가 더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요, 고객사들은 그 위탁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이 제한이 걸리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TSMC는 파운드리 딱 하나만 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다방면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참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요, 제조업인 주제에 참 전 세계를 상대로 대단한 회사인 것 같기도 해요. 제조업인데. 어쨌든 그 잘 나가던 옛날 인텔도 기술 개발에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했었죠. 소홀히 하다가 욕 진창 먹고 주가 쭉쭉 빠지고 이제야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기술 개발에 열심히 한창인 상황인데, TSMC라고 뭐 무조건 미래에 기술 개발이 계속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주주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TSMC의 고객사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막 등 따시고 배부르면 솔직히 게을러지잖아요. 옛날에 인텔처럼 기술 개발에 소홀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뒤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TSMC도 함부로 방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옛날 TSMC 회장이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유일한 라이벌은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사들 입장에선 믿고 수주를 맡긴 이 TSMC가 갑자기 너무 독점을 하니까 기술 개발에 소홀해지거나 너무 갑질을 하거나 뭐 경영이 인텔처럼 잘 안 될 경우, 이런 리스크도 고객사들 입장에선 함부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객사들도 이 TSMC의 독점을 달가워만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TSMC의 독점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TSMC는요, 그만큼 기술적이나 규모 면에서 정말 대단한 회사거든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이 변화의 물결도 우리가 조금은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젠슨 왕 CEO가 언급한 것처럼 TSMC의 독점을 원하는 고객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텔이든 삼성전자에게든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제 얘기는 TSMC 너무 좋은 회사예요. TSMC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삼성전자나 인텔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얘기거든요. 인텔도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체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도 보세요. TSMC 독점을 방지하려고 미국 기업들이 이제 얘네 의존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워렌 버핏도 TSMC를 잠시 크게 매수했다가 얼마 전에 좀 매도해버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장기전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주식이요, 무시당할 주식 아닙니다. 나중에 투자도 잘 되고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수주가 늘어난다는 건 삼성의 파운드리도 빚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고요. 파운드리의 밸류에이션이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소리는 삼성이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많은 돈을 땡겨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물론 대단한 회사긴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똑같이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거든요. 삼성에도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TSMC에게도 인텔에게도 리스크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고객들은 여러 수급처를 만들어두는 게 그들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이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과의 만남에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해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TSMC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삼성전자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삼성전자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또 자사 제품에 탑재를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또 언젠가 또 좋은 소식이 확 들려올지 혹시 아나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삼성전자의 성장 잠재력인 것 같아요. 결국 저에겐 삼성전자란 주식은요, 동반자 같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단순히 뭐 9만원 가면 판다, 10만원 가면 판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이자율, 어차피 반도체, 파운드리, 4차 산업, 반도체는 계속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막 가격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주식 중에 삼성전자 배당 쏠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자율, 배당을 꾸준히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평생 동행해볼 생각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삼성 주주분들에게나 투자를 고려 중이신 예비 주주님들에게나 작게나마 좀 참고가 되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같이 동행하는 입장에서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슉!